컨퍼런스 챔피언십 프리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자스시티 칩스와 버팔로 빌스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두 팀은 최근 몇 년간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었으나 플레이오프에서 칩스를 상대로 빌스의 성적은 다들 아시다시피 좋지가 않죠. 빌스는 3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지, 칩스가 3핏을 위해 한 번 더 전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 해당 경기에 대한 프리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디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조시 앨런이, 그리고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패트릭 마홈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통합 성적은 결국 4승 4패로 현재 NFL 어떤 최고의 라이벌리다운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의 관건은 조시 앨런 대 이 스티븐 스패그놀로의 대결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 정규 시즌을 복귀해보면 조시 앨런이 스패그놀로의 스킴을 말 그대로 박살을 냈죠. 당시에 이제 스패그놀로는 굉장히 헤비하게 블리츠와 맨 커버리지로 앨런을 압박했지만, 앨런이 이제 아마리 쿠퍼 그리고 칼릴 샤케어 이런 선수들에게 멋진 패스를 계속해서 던지고 본인이 직접 달리면서 이것들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앨런은 지난주 레이븐스전의 앨런이 아니었어요. 패스를 40번이나 던졌죠. 이번 시즌 최다 패스 시도가 그 경기였습니다. 당시 칩스 디펜스가 빌스의 러싱을 굉장히 잘 틀어막았고 앨런한테 계속해서 패싱 시츄에이션을 강제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기도 사실 칩스 디펜스는 비슷한 전략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앨런이 포인트 가드가 아니라 슈퍼맨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결국 칩스 디펜스의 첫 번째 플랜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앨런이 무리해야만 이 오펜스를 멈출 수가 있죠. 앨런이 무리해야만 턴오버가 나오고 실수가 나오니까요. 칩스 디펜스도 당시와 다른 점이 있죠. 바로 제일런 왓슨의 존재입니다. 당시에 이제 왓슨의 부상으로 대신 출전했던 코너백 이 나지 존슨이 정말 경기 내내 양쪽에서 털리면서 매치업에서 아주 밀렸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나지 존슨이 아니라 제일런 왓슨이 복귀를 무사히 했죠. 그리고 지난 텍산스 경기에서 좀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출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현재 인터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일런 왓슨도 무리 없이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칩스는 적어도 지난 경기처럼 이렇게 나지 존슨이 이렇게 가드를 대폭 허용하면서 이런 좀 앨런의 딥패싱을 계속해서 허용하는 그런 공중 폭격을 맞을 일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경기에서 문제가 됐던 건 스패그놀로의 어떤 너무 과한 맨 커버리지 그리고 블리츠, 이걸 다시 한번 또 콜한다면 이번에 또 빌스는 또 다른 방식으로 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들어요. 빌스는 텍산스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지난 경기에도 그랬지만 더블 무브라든지 라우트 콤비네이션, 픽플레이라든지 굉장히 이 맨 커버리지를 그리고 블리츠를 깰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매치업에서 이제 스패그놀로가 다시 한번 또 과감한 공격성을 보여줄지 아니면 조금은 다른 변칙을 줄지, 이것을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레이저나 크리퍼 형태의 좀 4명을 활용하는 블리츠를 쓸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6명 혹은 제로 블리츠 7명을 쓰는 그런 공격성을 보여줄지, 후방에는 어떤 커버리지, 맨 커버리지를 가져갈지 존 커버리지를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빌스의 굉장히 무서운 점이 어떤 상대 또는 경기 환경에 대한 유연한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빌스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빌스 입장에서는 이 디펜스 입장에서 조금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이번 경기에서 패트릭 마홈즈를 어떻게 해서든 포켓 내에서 프레셔를 하는 것에 집중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패트릭 마홈즈가 조시 앨런처럼 직접 볼을 들고 상대의 이선 태클을 받아가면서 막 질주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많지 않죠. 하지만 이번 시즌 내내 그랬듯 플레이를 직접 외곽으로 엔드어라운드 하면서 연장을 하거나 직접 바운더리를 향해서 질주해서 공격권을 갱신하는 플레이, 이것들이 드라이브 지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해왔고 다음 경기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빌스의 디펜스가 굉장히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칩스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패스로부터 출발하는 빅플레이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최고의 딥스렛인 제비어 월디도 이번 시즌에 단 3번의 20야드를 초과하는 리셉션만 기록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선에서 트래비스 켈시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좀 많이 중요해질 텐데 빌스가 구축하고 있는 이선의 디펜스는 확실히 텍산즈보다는 한 수 위인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패트릭 마홈스에 대한 포켓 내의 억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빌스 디펜스 입장에서도 해볼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조시 앨런은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도 턴오버예요. 턴오버를 안 하면 그리고 디드라이브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빌스는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칩스의 디펜스는 여전히 강력하고 패싱다운 상황에서 등장하는 스티브 스패그놀로우의 다채로운 블리츠 역시 경기 내내 이게 원활하게 전개가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경기 내내 빌스의 오펜스를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정규 시즌과 다르게 좀 디비저널 라운드처럼 빌스가 좀 러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대로 칩스의 디펜스는 조시 앨런에 대한 프레셔뿐만 아니라 상대의 런을 어떻게 억제를 할 것인가, 그래서 앨런에게 어떻게 무리한 선택을 강요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측 한번 해보셔야죠. 네, 좋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후님께서 지금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일단 구름 낀 햇살 날씨, 그래서 날씨가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저 눈이나 비 같은 것 때문에 선수들이 막 미끄러지거나 하면 좀 더 플레이를 보수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양상은 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겠고요. 요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시죠. 에디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정말 예측이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ESPN 그 트래커에 따르면 빌스가 현재 좀 우위라고 돼 있나요? 약간 앞서 있네요. 한 우위군요. 네. 이게 정규 시즌에도 워낙 빌스가 압도적이었고 해서 빌스가 좀 높게 잡힌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말씀드렸지만 조시 앨런의 오펜스 그리고 스패그놀루 디펜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사실 마홈스의 오펜스는 어느 정도 늘 상수처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앨런과 이 칩스 디펜스에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저는 제일런 왓슨의 복귀가 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텍산스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트렌트 맥더피나 제일런 왓슨이 코너백들이 굉장히 잘 해줬고, 차마리 코너 이런 선수들 굉장히 잘 해줬기 때문에 지난 경기처럼 그렇게 막 일방적인 그렇게 패스를 두드려 맞는 모습들은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칩스의 승리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님께서는 칩스의 승리, 점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점수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한 24대 21 정도? 정말 필드골 하나 차이로 또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경기는 좀 빌스가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조금 해잡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히 굉장히 많은 리시버들을 고루고루 활용한 부분, 그래서 상대가 어떤 특정 리시버에게 굉장히 강한 맨 커버리지를 가져가더라도 원활하게 공격을 할 수 있다, 또는 이 러싱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옵션이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인지를 시켜서 굉장히 런과 패스의 밸런스를 잘 가져가서 경기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칩스의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좀 약간 불신? 그게 사실 텍산즈 경기에서 좀 많이 보여가지고 그건 맞죠. 네. 저는 이 경기 빌스의 승 예상해 보겠습니다. 빌스가 저도 원포지션 차이일 것 같은데 27대 24 이 정도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반반 나오지 않을까.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이제 각자 생각하시는 어떤 승리팀 그리고 점수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이 경기 다시 복귀할 때도 해당 내용 또 언급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한번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NFC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워싱턴 커맨더스 필라델피아 이글스 경기에 대한 프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 진짜 예상 못했는데요. 이 매치업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하필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두 팀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글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라이언스가 올라오길 전 바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커맨더스는 바이위크 이후에 정말 무적에 가깝던 이글스에게 유일하게 패배를 안겨준 팀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약간 반대로 생각하는 게 24년도 커맨더스는 그 전에 커맨더스랑 완전히 다른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좀 위험하죠. 네,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정규 시즌 중에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는 어떤 팀이 완전히 이제 만들어진 상황도 분명히 아니었고 지금과 분위기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좀 감회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렇게 디비전 팀들이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만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떠오르고 있는 현재 워싱턴 커맨더스 그리고 근래 NFC 플레이오프의 단골 손님이었던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일단 제일런 허츠의 컨디션이 얼마나 올라오느냐, 그리고 커맨더스 오펜스가 이번에도 폭발적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사실 바클리의 러싱은 상수라고 보고요. 커맨더스와의 정규 시즌 두 경기에서도 바클리는 여지없이 잘했어요. 54번의 캐리에서 296 러싱 야드를 달렸으니까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허츠가 일찍이 경기에 빠지고 케니 피켓이 나왔죠. 근데 거기서 좀 케니 피켓이 많이 고전하면서 거기서 패배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경기에서 허츠는 버스 운전기사는 차치하고 이 바클리가 운전하는 버스에 승객 1 정도였죠. 심지어 안전벨트까지 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승객이었습니다. 사고를 아주 크게 치지는 않지만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워싱턴은 사실 여타 다른 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이글스의 패싱 시츄에이션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허츠가 사고 없이 잘 넘어가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는 펌블, 인터셉션 이런 건 많지 않았죠. 물론 지난 경기 세이프티가 있긴 했지만 이런 좀 굉장히 치명적인 펌블, 인터셉션, 세이프티, 턴오버를 한번 하는 순간 또 이글스 입장에서 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커맨더스 오펜스는 이글스 디펜스를 상대로도 폭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지금 이기고 올라온 상대들, 버커니어스 디펜스 그리고 라이온스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블리츠를 굉장히 즐겨 쓰는 그런 디펜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펜스와 사실 이글스 디펜스는 색깔이 사실 정반대의 팀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블리츠를 자제하고 이 커버리지와 프레셔 이런 것들을 막 변장시키는 그런 혼란을 유도하는 디펜스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스의 대처가 그 전 두 경기와는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른 디펜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지난 이글스의 경기에서 폭발적으로 정말 5개의 터치다운 기록하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두 경기에서 3번의 인터셉션을 던진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두 경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글스 디펜스가 어느 정도 이 커맨더스 오펜스를 상대하는 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준 어떤 오펜스가 색깔이 확실한 오펜스였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알고 있을 건데, 여기서 결국 제이든 다니엘스가 또 실수를 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내느냐, 혹은 또 실수를 하느냐, 여기서 또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워싱턴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진짜 정규 시즌에서 제이든 데니얼스가 언더센터를 출발해서 플레이 액션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빅판지오가 보여주고 있는 이 프리스냅 그리고 이제 포스트냅 사이에 이 간격을 대처하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지난 경기에서 활용했었던 것처럼 일단 이 RPO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더해서 런이 좀 잘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커맨더스는 정말 수주 만에 이 러닝 게임이 부활했던 그런 경기였잖아요. 그것도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를 상대로. 이 라이언스가 또 블리츠를 많이 쓴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죠. 그래서 RPO를 적극 도입한 부분 역시도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는 라이언스 디펜스와 시스템도 다르고 로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선수들 개개인 면면의 탤런트도 정말 큰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이전 두 팀의 매치업에서는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전 두 팀 매치업에서 브라이언 로비스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펌블도 2차례 기록하면서 진짜 영혼까지 털렸었는데, 다만 좀 약간 해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튼 에클러의 역할인데, 에클러가 러닝백과 리시버의 역할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어요. 해당 경기에서. 특히 데니얼스가 프레셔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인터셉션을 줄이고 체크다운 옵션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그게 잘 통했고, 이번 경기 역시도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리프 킹스버리가 이 에클러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것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워싱턴 디펜스는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 중에 런 패스 양면에서 가장 많은 약점을 노출해 왔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런 허츠가 오히려 이 경기를 기점으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이게 무릎에 약간 부상도 있었고 모빌리티를 활용하지 못하면서 세이프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고, 턴오버 한번 상대에게 크게 내주는 거, 특히 본인 진영에서 내준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상대에게 득점으로 연결되는 그런 플레이가 진짜 나오고 안 나오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 이글스는 정말 힘들어지고 안 나오면 이글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탤런트, 스킨,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약간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기에 대한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이글스가 이길 것 같아요. 쉽진 않겠지만 그 선수들 탤런트 정말 좋죠. 특히 이제 2선에서 제가 커맨더스 런게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잭본이 이번 시즌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쳐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이 선수가 2선에서 패싱 플레이 상황에서도 패커스전에서 들어왔지만 플레이메이킹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고 런게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략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커맨더스가 지금 정말 어려운 경기를 치르고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앞선 두 팀에 비해서 지금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글스의 승을 30대 17로 예상하겠습니다.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30대 17이요. 네. 오펜시브 라인이 지금 완전 100%인 상태도 아니고 커맨더스가 부상 선수도 나왔고. 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일단 이글스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에 물론 커맨더스가 한번 이기긴 했지만 그 경기도 사실 저는 제일런 허츠가 있었다면 지진 않았을 거다 이글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일단은 이글스가 홈이고 너무 극강의 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사실 바클리라는 상수가 또 있다는 게 맞아요. 이게 사실 커맨더스 디펜스가 지금은 최약체거든요. 거의 지금 남은 팀들 중에 뭔가를 하기에는 정말 하기 힘든 디펜스라서 저도 27대 제가 27대 17 얘기할 치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저도 27대 17 이글스 승리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글스의 승리를 예상해주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글스시네요. 근데 이글스에서는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키커거든요. 그렇죠. 에딘께서는 허츠 지목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지금 제이크 엘리엇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엘리엇이 이게 분위기 한번 넘기면 이제 그거대로 이제 또 사고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딩 감사합니다. 또 이글스 경기에 대한 정보, 날씨 정보 전달해 주셨는데 예상 기온은 마이너스 4도씨에서 4도씨, 그 다음에 구름 낀 날씨, 여기도 날씨가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모르겠네요. 그래도 여전히 이글스가 유리하지 않을까. 커맨더스가 여기서 이기면 네. 루키 쿼터백이 아마 최초로 슈퍼볼 가는 사례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론. 정말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오펜스가 정말 미친 듯이 잘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중계 예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중계고요.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워싱턴 커맨더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경기는 월요일 오전 4시 50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설은 해당 경기 또 제가 맡게 되었고요. 이 경기 정말 재밌게 또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경기 봐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쿠팡 플레이라거나 아니면은 다진을 통해서 현지 중계를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해당 경기 재밌게 보시고 또 저희가 다음 주에 전해드리는 위클리 NFL에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